최근 중동 지역 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 중동 사태가 각종 자산 가격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에까지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인데 이 내용 국제경제부 윤시윤 기자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중동 위기가 지금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가한 이후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측이 남부 가자 지역으로 진입하면서 국지전에 돌입한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가자 지구의 한 병원이 피습을 받아서 또다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 책임 공방을 오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란이 이슬람 국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금수 조치를 요구하면서 국제 유가도 한때 3.7% 급등하면서 배럴당 90달러에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네. 주 이라크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도 오늘 들렸습니다. 특히 반이스라엘 선봉인 이란 측이 순위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소통하면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서 확전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 금융시장에서는 그 전쟁이 일어난 뒤부터 에너지나 각종 자산 가격 변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원유부터 최근 가격 흐름 짚어주시죠. 네, 지정학적 위험이 확산하면서 유가는 물론이고 고금리, 강달러, 인플레이션 발작 가능성까지 가격 변수가 요동치고 있죠. 네. 시장은 유가를 위험 확대 여부의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긴축 영향으로 유가와 달러가 동조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에 유가는 텍사스 원유 가격 기준으로 하루 만에 4%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로 진입한 이후에 지난 13일에도 5.7% 튀어 올랐습니다. 유가는 이번 주 들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켜보자 이런 심리에 보합세를 좀 보이는 듯 했다가 네. 가자지구 병원 피폭 후에 재차 3.7% 급등하면서 배럴당 90달러 육박했습니다. 네. 상단 전망치는 현재 월가에서는 100달러 윗단까지 열린 상황입니다. 100달러 윗단이면 100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대 140달러까지 140달러요? 네. 네. 채권과 이 달러에 미치는 영향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채권과 달러는 무력 사태 이후에 급격히 리스크 오프로 움직였다가 현재 연준의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미 국채 10년물은 사태 발생 직후에는 콜럼버스대로 휴장해서 제대로 이제 반영하지 못했다가 지난 11일 최대 24베이시스 포인트 하락 후 낙폭을 줄였습니다. 네. 이후에는 중동 여파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 금리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간반 미국 금융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은 2007년 이후 최고치인 4.9396%까지 올랐고 네. 아시아 시장에서 추가로 올라 현재 거의 5%입니다. 2년물 미 국채 수익률 역시 5.2% 수준으로 지금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달러화의 경우에는요, 미국 인플레 압력에 꾸준히 강세를 나타낸 와중에 네. 중동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에 더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특히 고유가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지금 달러 인덱스는 사태 이후에 0.5%가량 상승한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채권 가격은 떨어졌고 달러의 가격은 올랐군요. 네. 네, 이렇게 자산 가격이 흔들린다는 건 결국 이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번 중동 사태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가장 긴장하는 이유도 이제 중동 재료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인플레이션 시대를 앞두고도 투자자들이나 심지어 연준도 물가 강도를 과소평가한 사례가 있어서 네네. 이번 사태를 쉽게 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고유가 위험이 주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유가가 오르면 결국 모든 산업의 투입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를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네.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들은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즉 인플레와 성장 둔화라는 반갑지 않은 조합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3월부터 연준은 인플레 통제를 위해서 15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현재까지 누적 인상폭은
5bp로 5.5%의 지금 금리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연준에서도 최근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나 이날 나온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발언을 보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이번 인상 주기의 정점이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던 참인데요. 네. 예,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주변국으로 더 커질 경우에 유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 경우 연준의 물가 목표치 달성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연준이 강한 매파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네, IMF의 경우에는 유가가 10% 급등할 경우 세계 GDP 성장률은 0.15%포인트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중동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분위기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영향까지 윤시윤 기자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